첫날에 안 오신 분들은 첫날에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자유롭게 풀어보시고 개인 피드백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퀴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이제 논리 퍼즐 같은 경우는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는 언어보다 난이도가 높다. 유형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는 어디로 가시냐면 22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21페이지긴 한데 먼저 볼 문제가 언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14번을 푸실 때 하나만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해드릴게요. 거기 14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이시죠?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거나 씨의 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거나 씨의 아이다를 무시하고 풀어보세요. 씨의 아이를 잠시 무시하고 시간 요 정도 드릴게요. 혹시 푸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를 수정했는데 C의 아이다를 없애고 봤을 때 답이 안 되는 게 나오죠? 안 나왔나 보네요. 같이 보세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을 좀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이제 논리 퍼즐 같은 경우인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분류 기준을 매칭하는 거거든요.
분류 기준에 따른 경우의 수 매칭. 자, 저는 앞으로 그냥 편의상 이 분류 기준의 가지수에 따라서 이거의 가지수를 요거를 차원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용어로 살펴보면, 자, A, B, C, D가 출산을 하고요. 이 네 사람은 월화수목에 각각 한 명씩 나왔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은 갑을병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논리 퍼즐이긴 한데 분류 기준이 세 가지인 거죠. 3차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A, B, C, D,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요일, 그 다음에 갑을병정 아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매칭을 시켜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수정하고 나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차원이 몇 차원이든 간에 보통은 문제되는 게 최소 2차원 이상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과거 기출 보면 한 5개 차원까지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약상 항상 표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차원이 아시죠? 이런 건 아시죠? 가로축 1차원, 세로축 2차원 해가지고 평면이 2차원 세개다. 아시죠? 그럼 3차원 세개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그으면 되잖아요. 공간좌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이에다가 이런 공간좌표를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이게 이제 연속적인 개념이고 여기는 불연속적인 개념이라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작 하는 게 이걸 매칭을 할 때는 항상 2차원으로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면 2차원 분류 기준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릴까요? 대강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어떤 A, B, C, D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별도 있었다. 그리고 임금도 있었다. 그리고 사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4차원을 나열해 봤죠.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임금, 성별, 그 다음에 사는 지역.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성별은 중복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임금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게 똑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는 기준이 있었을 때는 웬만하면 그런 걸 제외하고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범주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목차라고 할게요. 목차가 순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갖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일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A, B, C, D 갑을병정은 뭐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순서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일 같은 경우는 월, 수 이게 뒤죽박죽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뭐 더 이른 시간, 더 늦은 시간 이렇게 줄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일 등장했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A, B, C, D처럼 이게 뒤죽박죽 돼도 상관없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런 목차를 나열했을 때 요일같이 순서를 지키는 게 눈에 보기에 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무조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센스껏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푸실 거예요. 오늘 문제들은 전부 다 표예요. 경우의 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아예 제끼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런 문제들도 많고 어려워 보이도 오래 안 걸리는 문제도 많고. 자, 어찌됐든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이드를 뭐 어떻게 주냐면 A, B, C, D, 월화수목, 그 다음에 갑을병정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예요. 매칭시키기 위해서.
자, 적어볼게요. 저는 그냥 편의상 A, B, C, D 이렇게 쓰고요. 왠지 가로로 봐야 이제 시간이 좌우로 잘 보일 것 같아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매칭의 의미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가 체크된다는 건 월요일에 다시요. A가 화요일에 출산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정은 C의 I다. 그럼 C의 I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 이렇게 일단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무슨 요일에 출산했는지를 알면 여기다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왼쪽에 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정은 갑보다 갑은 어디 있는데 나중에 태어났대. 모르겠어요. 아직.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비두시고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게 없었다면.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저 정도는 한 번 썼으니까.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다. 그럼 목요일에 태어난 건 여기가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이제 결정돼 버렸죠. 자, 거기 B의 아이가 어디 있죠? 여기죠.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가 다 X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A의 아들이다. 월요일에 A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수 없는 경우를 쥐어주는 거예요. 되었죠? 지금은 이제 쓴 게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고 자 목요일도 이렇게 썼죠? 이제 두 번째 조건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지금 확정이 안 된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인 상황이죠. 어디하고 어디 나와 있죠? 정의할 수 있는,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인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갑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갑은 잠시만요. 뭘 하나 또 안 쓴 것 같아. 을보다 B의 아이는 을보다. 을이 여기 있고 을보다 하나 더. 여기다. 자, 여기 부분에서 확정돼야 되는 게 아까 이제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인데 지금 정이 여기에서 수요일에 태어났고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을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여기가 을일 수 없잖아요. 정이니까. 이해돼요?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다 나오셨어요? 다시 저거 조건 보세요.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했어요. B의 아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거든요. 그럼 을은 무조건 여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가능한 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미 여긴 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1번. 을병 중 적어도 한 아이는 수요일에 태어났다. 자, 그럼 여기 지금 확정된 게 여기가 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정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정은 요것도 이제 매칭식이에요.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대요. 정은 갑보다 나중이니까 갑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됐죠? 다시요. 정은 화요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럼 갑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갑은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 월요일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갑, 여기가 갑, 을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확인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지워보는 거예요. 틀린 거. 을병 중 적어도 한 아이는 수요일에 태어났대요. 을병. 을 또는 병은 수요일. 맞죠? 또는이니까 됐고요. 일단 넘어가고요. 병은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대요. 병은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대요. 맞죠? 됐고요. 정은 을보다 먼저 태어났다. 정은 을보다 먼저 태어났죠. 맞죠? 그 다음에 A는 갑의 어머니다. A는 갑의 어머니다. 맞죠? 5번. B의 아이는 화요일에 태어났다. B의 아이는 화요일에. 이건 틀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 이 문제 풀이로 얘기하자면 이 세 번째 조건이 또는이니까 둘 다 가능하잖아요. 한 경우를 가지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문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옛날에는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언어에서 나갔거든요. 이거 언어 문제예요. 상판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옛날하고 비교를 하자면 상판의 논리 퍼즐하고 언어의 논리 퍼즐은 뭔 차이였냐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였어요. 근데 이제 언어의 이런 문제가 요새의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를 키워오다 보니까 상판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둘 다 확정되지 않고 확정 일부만 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낯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하나만 더 시켜볼게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걸 채워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시 없이 가는 거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다음 얘기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번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갑 똑같은 거예요. 을, 병, 정이라고 두시고 월, 화, 수, 목 채워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몫이에요. 네? 네? 이거요? 아, 네네네네, 맞아요. C 일단 지우고, C는 이 다음에 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목에 태어난 아이가 을이다. 이렇게. 요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대신에 요 테이블을 채우라는 거예요. A, B, C도 똑같이 가지 말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왼쪽. 차원을 제가 바꿔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그 가로와 세로에는 다 X를 치셔야 돼요. 그게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표를 적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하고는 계시네.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 정은 C의 아들이다. 그럼 이거를 정에다가 여기에 C의 아들이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아직 뭔가 확정되는 게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안 보는 거예요. 먼저 안 보는 거예요. 살려두시고. 세 번째,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거나 을이다. 목요일에 태어난 거 뭐죠? 을이다.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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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그럼 을이 여기죠? 그럼 B는 어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수요일 이렇게. 근데 아직 여기에서는 B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만 매칭을 시켜둔 거예요. 자, 네 번째 했죠? 마지막,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A의 아들이다. 여기는 이제 뭐가 매칭이 되는 거죠?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현재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아직 안 본 게 뭐죠?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직 요것도 확정 안 되고요.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거나 됐고, B의 아이는 됐고, 그 다음에 됐고. 그럼 저절로 되는 게 여기는 A, B, C는 이제 여기서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이잖아요. 여기 C가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체크가 되셔야 돼요.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안 썼던 두 번째 조건을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하는 거죠.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그럼 정하고 갑이 있는데 정이 여기 화요일이죠. 갑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야. 그죠?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갑이 정, 화요일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X, X, X. 다르지 않죠? 좌우가. 연습하기 좋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죠. 이번엔 자, 뭘 지어야 되냐면 테이블은 요걸로 할게요. 갑을 병정으로 하세요. 왼쪽 다시 한번. 네, 맞아요. 여기가 세 번째 동그라미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걸 지우세요. 요게 없거나 해서 CI다. 그래서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CI다. 요걸 받아들이고 푸는 거예요.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CI다. 요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확정되지 않아요. 확정되는 부분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안 나오셨다 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정이 안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은 CI다. 똑같죠? 정은 CI다. 이렇게 매칭시키고요. 두 번째, 정은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됐고요, 아직.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C다. 여기에다가 C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랑 연결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X표를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갈 때.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아직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껴놓은 조건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A다. 그래서 월요일에 태어난 게 A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안 본 두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보여야 돼요?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요? 여기선. 정의? 근데 여기서 정이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는 의미가 없는 게 얘가 맨 마지막이니까 사실 이미 이건 필요 없는 조건인 거예요. 맞죠? 이미 이게 갑이 월, 화, 수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무조건 D니까. 맞죠? 결국 뭐만 남았어요? 네 번째 조건만 안 보고 요거 써먹어야 돼요. 맞죠? 좀만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제 딱 주어졌잖아요. 저것만 여기에 입히면 돼요.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자, 그렇죠. 그거 찾았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가 BD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을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B, 저절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요. 네 번째 조건에서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했어요. 만약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머릿속에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넣어본 거예요. B가 여기 태어났다면 여기가 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정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B. 그 다음에 여기가 뭐? D. 그리고 을보다 먼저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수요일 날 태어나는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비슷하긴 하죠. 그죠? 요거 좀 처음부터 이거를 안 해보셨다면 이런 걸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오늘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갑하고 지금 누가 확정이 안 된 거죠? 병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일지 동그라미일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 것만 봤을 때 1번. 을병 중 적어도 하나에는 수요일에 태어났다. 을병 어딨죠? 요 둘이죠. 요 둘에서 을은 수요일 태어났잖아요. 병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맞는 선지가 되는. 답은 나왔네요. 아까 이제 공통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병은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다. 병은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다. 병이 여기 태어날 수는 있지만 여기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틀린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은 을보다 먼저 태어났다. 정은 을보다 늦게 태어났죠. 확실히 틀리고요. 이거는. A는 갑의 어머니다. 여기 확정 안 됐다니까요. 갑은 확정이 안 돼. 틀렸고. 아까 5번은 이미 틀렸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언어 논리에서도 제끼시는 분들이 많고 상황 판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연습해 두시면 금방 돼요. 이거.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의외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오래 걸리는 거 해서 제껴야 되는 문제로 분류를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마스터 해놓고 보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짧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2분 30초 이내에 이 문제 유형들이 풀리더라고요. 대신에 차원이 4개, 5개 가는 거는 풀지 마세요. 한 3분 30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찌됐든 언어에서도 나오고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절대 이 유형을 버리고 가면 한 시험 문제에 거의 못해도 한 4, 5개는 버린다 생각하는 거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문제풀이는 요로 하고요. 테이블을 채우는 거고 비슷한 문제를 상판에 이제 또 나와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앞 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가 나와요. 자, 조금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아라. 갑을 병정 이렇게 되는데 갑이 안녕. 나는 지난 주말에 하루에 당일치기로 서울 여행 다녔는데 서울에는 눈이 예쁘게 내려서 너무 좋았어. 주말에 어디 있었니? 주말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갔겠죠. 나는 서울에 블라블라블라 병도 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지금 딱 요 정도만 읽어봐도 주말 중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3차원 맞죠?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토일이라는 날짜와 그리고 그때 다녀온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뭐 강릉 이런 거 등장하고 거기다 날씨까지 등장하니까 이건 4차원이긴 해요. 그럼 여기서 피해야 될 테이블이 뭘까요? 날씨죠. 둘 다 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죠? 어, 저라면 그냥 요일과 사람 이름으로 그냥 간단히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합시다.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서 토, 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한번 지역 이름을 써서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모순되는 것끼리 이렇게 좌우로 해보시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이 나는 지난 주말에 하루 했는데 서울에 눈이 내렸다. 그래서 서울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이제 눈이 내렸다. 눈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죠.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방금 전이랑 이제 풀이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상판의 논리 퍼즐은 90% 이상이 빈출된 경험으로 보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 유형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줘서 자, 이제 보기의 기억부터 리을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정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보시면 뭐뭐 했다면 추가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넣어서 확정되는 걸 나아가라는 소리지 이거를 넣기 전까지는 확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경우의 수 얘기를 하면서 곱이 규칙성이 깨지는 걸 직관적으로 느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확정이 되고 어디까지가 확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출을 중요시하는 게 확인으로만 가면 이거에 부합하는 표 하나만 그려놓고 풀면 아까 같이 5번 빼고 다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 문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이런 문제들이든 경우의 수 문제들이든 확인의 전략으로 그냥 거꾸로 집어넣어서 찾아서 풀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면 요새는 그렇게 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걸 전반적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돼요. 도출해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눈이 예쁘게 내렸대. 그래, 주말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죠. 서울에 눈이 내렸다. 이 정도면 됐죠. 갑은.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강릉 하루에 모두 다 두 곳 다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모순되지 않죠. 근데 결정되는 건 아직은 없어요. 병은 부산과 강릉을 하루씩 있었는데 하늘에 눈을 보지도 못했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을과 병이 뭔가 배치가 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왜죠? 을과 병의 입장에서는 둘 다 동일한 강릉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 날씨가 달랐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둘에서 얘네 둘은 강릉을 간 날짜가 다르다라는 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배정은 못하지만요. 그 다음에 더 읽어보시면 정은 광주에 하루에 있었는데 해만 쨍쨍하고 눈은 안 내렸어. 그리고 그날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도 광주처럼 눈은커녕 쨍쨍하더라. 그래서 정 같은 경우는 부산은 다녀오진 않았지만 정에 의해서 부산과 광주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갑은 내가 서울에 있던 날 뉴스 봤는데 광주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어. 그럼 또 배치되는 게 나오죠. 누구죠? 갑하고 정이죠. 요렇게. 갑하고 정이 지금 어떤 지역? 광주를 놓고서 한 사람은 눈이 왔다 그러고 한 사람은 눈이 안 왔다 했으니까 절대 같은 날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보기에 추가적인 정보 없이요. 이거 각주들 읽어야죠. 주말 동안 눈이 내린 날은 하루 종일 내렸고 하루 종일 내리지 않았다. 이제 모순 방지 별 의미 없고. 자, 체크를 해보면 갑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줄까지 갔을 때 갑이 만약에 토요일에 갔다면 광주에도 눈이 왔을 거다. 이제 OX만 체크할게요.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논리로서 정이잖아요. 바로 가시면 정이라고 하는 녀석의 주장을 봤더니 나는 광주에 하루 있었는데 해가 쨍쨍하고 눈은 안 왔대. 그럼 여기가 정은 다른 날 갔겠죠. 일요일 날 광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나요? 정은 그리고 부산도 안 왔죠. 그리고 같은 날 뉴스를 봤으니까 여기에도 부산이 눈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갑정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의문이 드실 텐데 여기에서 갑이 토요일인지는 모르죠. 일요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놨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이걸 언제든 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읽어보시면 이게 다른 날이 중요한 거지 토요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요일이 3개 이상이었으면 매칭이 완벽한 매칭 문제가 맞는데 2개잖아요. 그냥 이거 바꾸면 되니까 굳이 새로운 테이블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경우를 수를 나눠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을과 병을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결정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나는 서울과 강릉을 모두 다녔는데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그럼 여기 테이블에서 을의 주장을 여기에 매칭을 시켜보기 위해서 딱 보는데 서울이 눈이 여기 왔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서울 다녀갔네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부합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도 서울에 눈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경우의 수가 2개 다 가능하네라는 걸 느껴줘야 돼요.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병도 한번 볼게요. 나는 부산과 강릉에 하루씩 있었는데 하늘에서 눈을 보지도 못했대. 그러면 이제 병은 을하고만 반대되는 것만, 강릉이 반대되는 것만 알지. 을이 결정돼야 병도 결정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셨으면 을과 병이 어떻게 결정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을 다시. 을이 왜 결정되지 않아요? 눈이 토요일 날 오긴 왔어요. 갑에 의해서. 그죠? 근데 여기도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을이 다녀간 날짜가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병은 부산에서 눈을 안 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병은 입장에서는 눈이 안 왔으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부합은 하지만 여기도 부산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 비슷한 구조죠. 그걸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면 추가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쉬운 거 확인하라. 이거 채웠냐? 아주 단순한 고작 주어진 조건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이게 단데 이거 채웠냐라고 묻는 게 기억 같아요. 광주에는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광주는 결정이 되어 있죠. 뭐 이게 토일은 아니고 일토라고 하더라도 광주는 갑과 정에 의해서 하루만 눈이 내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손지가 됐고요. 니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내렸다면 이게 원했던 거예요. 느껴지죠? 아까 얘기를 하고 이걸 보니까 딱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결정이 안 됐던 거예요.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아까 얘기했던 을이 눈이 예쁘게 내렸다 해서 여기가 부합하는 여기도 내릴 수 있어서 결정이 안 되는데 이제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자, 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은이라면 니은의 서울이 여기에 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여기는 서울에 다른 요일에는 안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루만 일 중 하루만 눈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정되기 위해서. 자, 더 읽어보면 부산에도 지난 주말에 하루만 눈이 내렸다. 그러면 이제 을이 여기 있게 되면 이제 병이 결정되니까 딱 지어봅시다. 그럼 을 입장에서는 강릉을 여기에 모두 다녀왔거든요. 다시 읽어보시면 서울과 강릉을 한날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눈이 내렸거든요. 근데 병을 보시면 이제 병은 달라요. 부산과 강릉을 한날에 다녀온 게 아니라 교차해서 갔다 왔어요. 그죠? 그러면 날씨가 눈이 강릉에 안 왔으니까 요때 날씨하고 달라야 되니까 강릉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그렇죠. 강릉이 이제 다른 날 여기에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토요일에는 어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병은? 부산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왔나요? 안 왔나요? 눈이 안 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맞아요? 틀려요? 부산은 둘 다 안 오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색깔이 한정돼서 지워도 되죠?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뭐 옆에다가 새롭게 쓰셔도 되고. 이제 새롭게 문제가 시작해요. 또 디귿. 지난 주말에 하루만 부산에 눈에 내렸다면 아까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부산 여기 일요일 날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만 내렸다면 언제 부산이 눈이 내렸겠어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부산에 이제 여기다 아래다 일단 써놓을게요. 부산에 여기에 눈이 왔을 텐데 그러면 병을 한번 볼까요? 부산 다녀온 게 병이니까 을병 중에 병은 부산을 간 날에 눈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갔다 온 날은 토, 일 중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부산 요렇게 갔다 온 거고 보지 못했다. 그럼 저절로 강릉은 언제 갔다 온 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이렇게. 강릉은 토요일 날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을은 나오죠. 여기는 눈이 예쁘게 내렸으니까 을은 언제 갔다 온 거예요? 몰아서 서울과 강릉을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오게 된 거예요. 눈을 봤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도 여기는 눈이 오고 강릉에도 눈이 온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갑과 을이 서울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갑과 을이 서울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맞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리을. 지난 주말 동안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니은하고 똑같네요. 아까 했던 거 이제 재활용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다시 지우시고. 자, 하루만 서울에 눈이 여기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서울에 눈이 내렸어요? 안 내렸겠죠? 그럼 여기 부분은 서울이 또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렸다면 확정을 또 지어볼게요. 서울 다녀온 게 을이잖아요. 서울과 가는 하루 모두 다니는데 두 곳 다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그럼 여기 서울. 아까 문제 이어서 푸시면 되겠네요. 릴 같은 경우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서울에 여기에 눈이 왔고요. 다녀왔고요. 을은 한 번에 같은 날 갔다 왔으니까 강릉도 눈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병은 눈이 안 왔으니까 강릉에 요 날에 강릉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안 오고 부산은 요 날에 이렇게 갔다 왔을 거예요. 아까 니은 풀 때 적어놨던 거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리을을 이제 읽어보시면 병이 부산에 있었던 날과 정이 광주에 있었던 날. 병이 부산에 있었던 날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정이 광주에 있었던 날은 여기 일요일이죠. 다른 날 맞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 리을을 한 번에 푸시는 게 좋았겠네요. 가정이 같으니까. 이게 이제 저는 지워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하시고 디귿 풀 때는 오른쪽에 다시 쓰셔서 푸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매칭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상태에서 안 되는 거 소구하고 경우의 수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 논리는 똑같으니까 28번이 좀 더 쉽거든요. 근데 형식은 조금 달라져요. 쉽다 보니까 달라진 거고요. 차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28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답은 기억 하나 맞습니다. 1번. 이제 세 개의 과일 상자가 있는데 사과, 배 상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은 하나예요. 되게 이제 이전 문제들에 비교해서는 조건이 적다라는 건 차원도 적죠. 이름표하고 내용물 2차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이 자체가 낯설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접해 보다 보면 이 습관이 계속 들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정도는 아마 가볍게 나중에 하실 거예요. 자, 여기도 사과, 배, 일부러 좀 처음엔 어렵게 풉니다. 우리 풀이의 일관성을 위해서 더 쉽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과, 배라고 이렇게 써둘게요. 연습을 위해서. 여기는 이름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똑같아서 굳이 목차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물을 쓴다는 거죠. 겹치더라도. 그래서 여기도 사과, 배,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이름표에 붙은 것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죠?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능한 걸 여기에 채우시면 돼요. 사과에는 무조건 사과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저는 색깔 달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한 번은 이제 그럼 얘가 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이때? 여기는 원래 못 들어갔고 사과배 안에 사과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울 때 이 조건을 보고 요 세 개를 먼저 지우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결정되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마지막 걸 동그라미 안 치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가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X 하시고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일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X 되고 저절로 여기 동그라미 채워지고 여기는 X가 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놓고 이제 읽어보시면 기억 사과와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확인한 결과 사과라면 사과와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사과라면 요거 둘 중에 둘 다 가능한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하얀색을 쫓아가 보면 사과 상자에는 배만 들어있다. 사과 상자에는 배만 들어있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배 상자에 과일 하나를 꺼내 들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배 상자에 배가 들어있대요. 요건 안 되잖아요. 그죠? 배가 가능한 건 여긴 가능하죠. 내용물이 사과배 둘 다 있으면 여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예요? 또 하얀색 물어본 거예요. 따라왔죠? 그래서 배라면 사과 상자에는 사과배가 들어있다. 사과 상자에는 사과배가 들어있다. 아니죠. 배 들어있죠. 배만 들어있죠. 틀린 거예요. 쉽죠? 디귿번 사과 상자에는 과일 하나를 꺼내 확인한 결과 배라면 사과 상자에는 요게 배라는 소리는 요 둘 다 가능한 거 맞아요? 디귿은? 둘 다 생각하면서 배 상자에는 사과만 들어있다. 배 상자에는 사과만 들어있다. 노란색은 맞지만 요 하얀색일 때 틀린 거죠. 만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만 때문에. 사과만 배랑 같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2차원은요. 근데 지금 연습사 봐서 이전 풀이랑 똑같이 푼 거고요. 자, 저희가 이런 테이블을 가로 세로 2차원으로 푸는 건요. 여기에 새로운 걸 적어서 3차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 문제는 2차원이니까 굳이 이런 걸 OX로 쓰는 게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는 실제 접근할 때 3차원을 2차원으로 접근하죠. 4차원을 2차원. 그러니까 높은 차원을 조금 낮은 차원으로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이 문제가 2차원인데 2차원 다 쓸 필요 없어요. 1차원이면 돼요. 사과, 배, 배 이렇게 쓰시고 1차원이니까 가로 세로 쓰지 마시고 아래다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이름이고. 여기 내용물이 가능한 게 뭐예요? 사과 못 오니까 배 쓰시고 그 다음 배일 때 내용물은 여기 배는 사과 엔 배가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가 사과 엔 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은 거 사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과 엔 배 이렇게 쓰시고 배 안 되니까 배는 무조건 여기고 사과가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여기서 확인하셔도 훨씬 쓰기 불편하잖아요. 시간 허비 되니까.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푸는데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차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매칭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강조할 점.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조건이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요. 다 세는 거거든요. 이제 경우의 수랑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A, B, C, D를 의 모자가 A, B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물이라고 합시다. 선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요 A, B, C, D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선물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은 몇 가지죠? 준비하고서 되돌려주는 방법. 자, 어렵지 않게 이건 규칙성이 있는 거죠. A가 취할 수 있는 선물의 가지수는 몇 가지죠? 4가지. 이렇게. 그죠? B가 취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3가지. 몇 가지죠? 2가지. 1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자꾸만 공식처럼 암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이 매칭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A, B, C, D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노가다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A, B, C, D를 이렇게 매칭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A, B, D, C 이렇게 매칭하는 게 있죠. 그럼 둘을 바꾸고 나니까 바꿀 게 B밖에 없죠. A, C, B, D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A, C, D,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A, 그 다음 D, B, C A, D, C, B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바꾼 거예요. 맞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까지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수라는 거예요. A, B, C가 결정되면 D밖에 없으니까 1가지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 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2가지가 결정되고 나면 올 수 있는 게 2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2가지가 결정되잖아요. A, B로 결정되잖아요. 올 수 있는 게 C, D 2가지라는 거예요. 느껴지죠? 그죠? 그럼 이 3도 느껴지죠? 왜 3가지인 거예요? A가 결정되고 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3가지로 가는 거고 각각의 이 2가지가 2로 가는 거고 요 1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썼지만 여기 올 수 있는 게 A 말고 또 뭐가 있어요? B, C, D 4가지가 쭈르륵 이렇게 나열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맞죠?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느낌을. 자, 이게 경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배 법칙을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여기에다가 대표적으로 이런 조건을 추가하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자기 선물 자기 가져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 플러스 추가하는 게 자기 선물은 제외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요건 지우고 한번 또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요. 제가 이제 질문 자체를 안 하죠. 여긴 규칙성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가 A 못 들어가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B부터죠. B부터 들어가면 A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자 어때요? 원래는 2군데 남으면 뭔가 경우에서가 생길 것 같은데 확정이 돼버려요. 맞죠? 왜냐면 C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C가 여기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D,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우의 수를 여기까지 딱 확인하고 나면 여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고작 바꿀 수 있는 게 이 2번째라는 거예요. 여기는 C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죠? D밖에 안 돼요. B. 그럼 여기도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여기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1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B, D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B, C 남았죠? 여기는 B, A, C 남았죠? 뭔가 잘못됐다. 여기가 A죠? 자, A, C도 되고 뭐도 돼요? B, D, CA가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 빼먹었죠, 그러면? A, B, D, C.
여기도 한 가지. 뭐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러면? B, A 했고, A 했을 때 남은 게 D, C. 안 되고, D. 쭉 가볼게요. 조금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이제 한 가지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올 수 있는 게 A죠. 그럼 B, D 남았죠. 그럼 여기는 D, B 이렇게 확정 하나. 여기도 하고 나면 한 가지. 그 다음 C, B 안 되고 C, D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C, D 이렇게 가면 남은 게 A하고 B 남았죠. 그럼 A하고 B. 아, 여기다. 어때요? 또 되죠? 그쵸? BA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CD가 결정되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니까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또 두 가지가 이렇게 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가 되게 많거든요. 저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표와 내용물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예로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게 만든 거죠.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기가 준비한 선물은 제외한다. 또 하나 말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모자를 거는데 자기 모자 거래에 자기 모자는 걸지 않는다.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맞죠? 솔직히. 경우의 수에서 대표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저는요, 이거 다 해보시면 이게 끝이에요. 몇 가지죠, 그래서? 6가지예요. 맞죠? 저거는 분류 기준이 이제 4개를 나열했을 때 이거 다 세봐야 6개인데, 저거는 3개를 나열할 땐 2가지밖에 안 돼요.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보시고, 바로 그냥 이거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얼마 안 나온다라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름표와 내용물이 다른 거, 자기가 준비한 선물과 자기가 받을 선물이 다른 경우, 모자를 걸었을 때 자기 모자 거리에 제외하고 거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경우의 수. 그거는 규칙성이 깨져서 다 그냥 나열해야 된다. 이렇게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바로 그냥 이걸로 하니까 정말로 한 30, 빨리 푸신 분들은 아마 30초 1분에도 푸셨을 거예요. 쉬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논리 퍼즐 문제는 상황 판단 논리 퍼즐이 확정된 경우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하나를 갖고 와서 확정되는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어 논리 퍼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논리 퍼즐을 가셔야 돼요. 이 유형 같은 경우 같이 싸잡아서. 자, 이제 유형적으로 나뉠 수 있는 건 전부 다 봤고요. 이제 남은 퀴즈 문제들은 이제 유형을 분류하기가 애매하고 약간 아이디어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3번 문제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얘기할 게 사실 없고요. 시계가 12시 정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비의 시계는 1분 느려진대요. 그럼 정확한 시각으로 24시간, 즉 다음날 정오가 12시가 됐을 때 비의 시계는 이제 몇 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쵸? 24분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12시 24분이 되나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요. 정오에서 1분이 흐르게 되면 자, 정확한 시계끼리는 연속적으로 계속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죠. 근데 1분이 느려져요.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1초가 흐르는 순간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맞죠? 그러면 1시간이 지났을 때 1분이 느려져서 1시간 1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둘이 일치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오차가 생기고 쭉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2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마찬가지죠. 1분의 오차가 2분으로 늘어나는 것뿐이죠. 그럼 그걸 24시간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일치하는 적은 없고 24분의 오차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일치하려면 그 오차가 정확히 얼마가 돼야 돼요?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AM, PM을 나누자면 그게 없다면 12시간인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고장난 시계가 있고요. 정확한 시계가 있어요. 얘네들은 언제 일치할까요? 그쵸? 이런 말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거 생각하셨으면 저는 딱 이거 생각나는데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방금 1분 오차 생긴 거는 절대 만날 일이 없죠. 한동안. 5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하루에 2번 일치한다는 건 오차가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이거를 풀면서 이건 진짜 좀 개인적인 거예요. 뭐가 생각났냐면 그것 떠올리다. 저희가 이런 원리들을 언제 사용하나 봤더니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 조언할 때 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디 놀러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아이한테 뭐라 그러죠?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애들이 돌아다닐 때, 내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뭐 굳이 이제 개인적인 소감이 그때 들었던 약간 생각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만 떠올리시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만 떠오르시면 그냥 답은 고장난 시계예요. 맞죠? 그러면 그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아주 미세하게 오차가 나는 것들. 오래 복귀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이겠죠. 1분이겠죠. 뭐 계산이 필요해요.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번뜩 생각이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해설할 때 참 애매한 게 이게 뭔가 강의를 한다는 게 전이가 돼서 그게 답습이 돼서 내가 잘 못하는 것들도 맞출 수 있게끔 실력 향상이 가능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의 연역적 사고 능력에 진짜 온전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 놓고 이거를 푼다 못 푼다 비관하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상황 판단이든 뭐든 연역적 사고가 개입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봐보니까 자료 해석도 많았고 상황 판단도 많잖아요. 그걸 할 때 머리가 아프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포기해서 그래요. 회피하니까 그거를 키울 순간들을 자꾸 회피하니까 그게 안 키워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헬스 근육 키울 때도요. 고통이 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좀 약간 즐겨주셔야 돼요. 변태 같은 소리긴 하지만 진짜로 피셋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복하시려면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온다고 그냥 여기서 놓아버리거나 회피하게 되면 계속 능력이 연역적 사고 능력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던 그래서 이과 학생분들이 조금 잘하시는 경향이 있죠. 해왔으니까 그 연역적 사고 능력을 많이. 그래서 조금 훈계 아닌 훈계를 좀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유형으로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생각하고 말고의 차이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끝내겠습니다.